기관에서 지금 현재 이수가 공무교육 편한 게 아니라 언어학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치료하는 기본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공맞춤도 안 돼요. 착석도 안 돼요. 돌아가는 거. 표명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우유에 봤을 때 발성 부정에서 이런 모토 위크니스를 모방도 안 돼. 이런 애들은 언어 치료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 8회에 걸쳐서 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 진현선 선생님 있을 때 언어병력 검사 끝내시고 지금 해림대에서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는 공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현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현선이고요. 지금 저는 현재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기관에서 저는 사실 언어 치료사예요. 근데 선생님 기관에는 제가 개별 언어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교 쪽에서 지금 이제 언어 치료를 하게 됐고 선생님 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수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부모 교육이 이제 필요한 그 대상. 선생님 잠깐만요. 볼륨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너무 두 분이 얌전하게 말씀하셔서 네. 네, 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뒤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던가 아니면 볼륨을 조금 스피커 볼륨을 올려주세요. 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네, 대시면 네, 돼요. 네, 네. 가까이 될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아정신과 쪽에 정신건강 의학과 쪽에서 이제 있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소아과 세팅에서 그 언어치료사로서의 그 일을 하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그 장애 대상자들이 실제로 소아정신과에서 보는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주 어린 이제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로 가지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관심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많이 늦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이 이제 왔었을 때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제가 현재 이제 아이들 세상 의원에서 이제 원장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이제 플랜들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플랜들 중재 프로그램의 플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제 원장님께 전에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선생님들께서 스터디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들을 몇 가지를 제가 같이 원장님이랑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놀랬던 것은 굉장히 그 저희 언어 랭귀지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특히나 이런 영유아나 미숙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문들을 지금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우선 뒤에 이제 후반기에 설명드리기 전에 그 실제 저희가 그 언어 치료사의 입장에서 언어 병리학의 입장에서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언어와 의사소통이라는 거, 실제 그리고 영유아이들한테는 그 언어와 의사소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언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 아동 언어적인 요소들이 저희 언어 병력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런 용어들로 보통 많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멘틱이나 그래마, 프래그매틱 그리고 스피치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포놀로지라는 그런 용어들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 영역들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언어 및 의사소통이 그리고 아동의 그 내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아동의 어떤 외적 환경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아동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게 처음에 만나는 그 1차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자가 엄마랑 이제 아빠 그 주 양육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어떤 언어나 의사소통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엄마 아빠의 모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틱한 거, 프래그매틱한 그런 거, 그리고 그래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포놀로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게 되면서 언어와 의사소통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청력이나 시각 같은 이제 어떤 감각적인 요소들, 인지, 운동, 삼킨, 사회성, 그리고 언어, 그리고 조음기관 및 기능, 그리고 음성, 유창성 등과 같은 영역들로 인해서 아동의 그 언어와 의사소통 발달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언어랑 의사소통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이런 주 양육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도 되게 중요하고 조금 더 커서는 이제 유치원 시기나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친구나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요소들 중에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그 많이 만나는 그런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이 늦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엄마나 가족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어나 의사소통 발달에 조금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영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언어 이해와 산출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 앞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언어 병리학 입장에서는 그래마나 프래그매틱이나 그리고 시멘틱, 포놀로지 이런 영역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범주를 나눠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 폼과 관련된 거는 그래마, 포놀로지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용, 그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은 시멘틱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즈, 이제 사용과 관련된 거는 프래그매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요소들이 언어는 사실 말만 이렇게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이제 언어를 이제 아이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그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언어 이해랑 언어 그 산출 그 각각의 모든 측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께 전달을 이제 받았던 그 논문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신 논문에서는 용어가 포놀로지 어웨어니스와 그리고 시멘틱한 프래그매틱 그리고 디스코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된 아이들의 특징을 그 범주의 형태로 정리된 논문이었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론 뒤에는 제가 영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용어들의 설명이 있어서 좀 이 발달기에 거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면 좋을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유아기랑 학년 전기랑 학년기에 각각의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놀로지, 그래마, 시멘틱, 프래그매틱 이런 용어들로 인해서 아이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통 이제 아까 그 K 스냅샷에 있는 그런 그 리스트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겠지만 그 항목들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저희 언어병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의 요소들로 나뉘어져서 그때 필요한 발달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옹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첫날말은 어떤 것을 했죠?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보통 뭐 엄마, 아빠 이런 소리들을 냈다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작점으로 둬서 포놀로지 측면에서는 이제 영유아기 때 이 아이가 입수 그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발달적으로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양수는 뿌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렇게 포놀로지 측면에서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발달 과정을 거치고 견고해지면서 그 소리들이 실제로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아빠라고 부른다거나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게 되면 뒤에서 나오는 그 영국의 그 소리들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까까라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그 소리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게 실제로 단어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낱말로.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보면서 까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는 시멘틱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실제로 단어 조합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단어 조합이 생긴다라는 거는 즉 뒤에 그 아이가 어떤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갖춰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엄마랑 까까라는 단어가 그 각각의 음절, 그 포놀로지 측면에서 계속 발달을 하고 있다가 낱말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엄마, 까까를 내용어를 이제 붙이게 되면서 이 아이가 그래마 측면에서는 뭐 두 단어 조합으로 단문을 사용하고 있구나. 근데 엄마 까까 주세요. 뭐 엄마 까까 먹고 싶어요라고 나중에 이제 그게 더 많이 발달되면 이 아이가 실제로 엄마 까까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결음이나 문법 형태소 측면에서 아니면은 뭐 연결음이나 구문의 길이가 점점점 확장될 수 있는 지금 그래마 단계에 있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 하나에 바라가지고 이제 저희 언어병리학자들은 프레그매틱 측면에서도 이제 분석이 되어져요. 엄마 까까라는 게 포놀로지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쉬운 양수음 소리 무나 뿌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시멘틱 측면에서는 엄마 까까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마 측면에서는 두 단어 조합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구문의 길이가 이제 확장이 되려고 하는구나. 프레그매틱 측면에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는데 얘가 지금 까까가 먹고 싶구나. 엄마한테 그 까까가 먹고 싶다는 어떤 의도, 요구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영유아기 시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어떤 그 스터디를 하실 때 그런 용어들로 아예 어떤 특성, 그 언어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학년 정기,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년기로 되면서는 조금씩은 달라져요. 근데 영유아기랑 학년 정기는 거의 이제 유사한데 학년 정기에서 이제 실제 초등학교 입학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기 이제 포놀로지 어웨어니스나 혹은 디스코스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실제 이 학년기 때는 시멘틱이랑 그래마랑 프레그매틱이 같이 가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엄마 까까가 그냥 단일적으로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는 이제 누구한테 누구야 너 어제 엄마랑 마트 다녀왔다면서 마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래? 담화로 한번 표현을 해볼래? 이게 사실 이게 디스코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코스 그 발달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그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주제에 그 필요한 어떤 시멘틱한 것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그래마 측면에서 여러 요소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단어들이랑 그래마 지식을 가지고서 그 하나의 주제로 길게 디스커스 단어를 선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학년기의 그 어떤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놀로지 어웨어니스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그렇게 질문하셨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포놀로지 어웨어니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이들 중에 그 발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는 포놀로지 측면에서 발음에서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또래랑 비교를 했었을 때.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그냥 어떤 그 구조적인 결함이나 단순한 습관들로 인해서 그 조음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이제 인식하는 측면, 포놀로지 어웨어니스 측면에
약한 어떤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음운에 대한 인식이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처리가 프로세싱이 이제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결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발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포놀리지 어웨어니스는 사실 그 발음, 포놀리지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인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단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학년기에 가서는 그 포놀리지 어웨어니스가 읽기나 쓰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저희 그 언어병약 입장에서 학년기 아이들의 어떤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실제 그 읽기와 쓰기 그 능력을 포놀리지 어웨어니스랑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그 발달기에 고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음운 발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각각의 그 음운 발달의 측면에서 랭귀지들이 같이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주 어린 연령대는 의사소통 의도를 어떤 이제 소리들로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 시멘틱한 측면에서 낱말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긴 어떤 단문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디스코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혹시나 그 다른 틀로 좀 정리가 되어진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 각각의 연령별로 그 각각 이 프래그매틱, 시멘틱, 그래마, 포놀로지의 측면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언어병리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고요. 그러면 실제 그 제가 그 중요한 건 이제 영유아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발달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그 툴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이제 중저학 프로그램을 이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영유아 언어와 의사소통 발달에서 제가 이제 언어 이전기와 언어기로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 그 기관에서 아이들 부모 교육을 했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12개월부터 12개월부터 한 26개월, 28개월 사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아이들도 보기는 하는데 그 사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분명 언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요. 언어 이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진료를 이제 보시고 오셔가지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언어치료사 선생님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언어를 촉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아이의 언어를 촉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촉진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즉 상호작용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었을 때 어머님이 어떤 언어를 들려주시건 물론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아이가 직접 그 엄마의 자극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이전기에서 우리 아이가 언어랑 의사소통 발달에서 어떠한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뭐 한낱말로 얘기한다 아니면은 뭐 그래마 측면에서 문장으로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청각과 시각의 어떤 연합 행동들 이거는 실제로 아이가 엄마의 말을, 엄마의 언어 자극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지를 우선 이제 점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목과 공동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아이들 중에 아까 앞서서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아이가 자폐 성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공동주목이나 공동활동 이런 상호작용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맞벌이 이런 이제 말씀들도 하셨고 그러니까 보면은 전혀 아이를 낳고서 아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없었다거나 혹은 아까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제 바쁘고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TV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TV 영상 교육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교육 영상을 많이 보여서 자극을 줬다는데 하지만 그것은 실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공동주목이나 공동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방적으로 그런 시각적인 화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자폐 성향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실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할 때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성에 대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처음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경우에는 엄마, 아빠 주세요 이런 말도 사실은 하지 못해요. 근데 발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맘맘마 이런 어떤 소리들이 나타나는지 빠빠빠 소리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맘맘마 빠빠빠 소리도 안 나고 모음만 이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모음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 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음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 교육을 처음 진행할 때 그 발성 수준을 조금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의도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보통 어머님들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들 중에 발화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발성의 유형이 굉장히 제한적인 아이들 중에도 의사소통의 어떤 그러니까 자폐 성향 그거 다 떠나서 의도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 의도가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아이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지금 낱말로 사용하네 문장을 사용하네라는 것보다는 발성의 어떤 패턴들이나 의도가 맞나 적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조금 이 아이의 그 언어 이제 딜레이나 혹은 그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그 예후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보실 수 있는 어떤 그 마커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놀이 패턴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어차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언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낱말을 사용하는지 이 아이가 의도를 이제 구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지 문장으로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진료를 보실 때 아까 이제 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그 평가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언어기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 영유아시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어머님, 낱말을 몇 개를 사용하는데 보셨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아이가 언어가 조금 이제 늦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장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휘를 사용했을 때 어휘의 양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은 그 어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적인 경우 그럴 때 조금 진료 보시면서 아이의 언어 딜레이나 혹은 그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수가 언어의 의사소통 발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아이들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은 정말 수용, 표현 언어나 혹은 그 여러 그 의사소통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에서 실제로 아이가 어떤 언어나 의사소통,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아주 어린 만 1에서 2세 그 사이에서는 어떤 뇌성숙의 어떤 조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린 시기에 보통은 만 1, 2세 혹은 12에서 18개월 이 시기에
뭐 언어나 인지적인 것들이나 여러 다양한 자극들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숙의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반 아이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미숙아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엄마의 불안이나 혹은 그 당시에 아이가 언어나 의사소통 발달 외에 신체적인 거나 다른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었을 때 언어 발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3세 이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또래 아이들은 벌써 이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험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갭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뇌성숙의 그 시기에 또 조금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그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예고 측면에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원장님 그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 건데요. 실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영역에 대한 발달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뭐 인지나 혹은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운동이나 이런 발달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치료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적절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가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궁금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아주 나이가 어린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그 언어를 빨리 늘리고 싶은데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사실 엄마 아빠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평가 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여러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걸 추려서 조금 평가 도구를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K 스냅샷뿐만 아니라 K MBCD에 대한 언급도 이제 원장님께서 하셨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8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영아용이랑 유아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원판 이렇게 풀 버전이랑 축약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언어 치료사들은 이걸 다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진료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KASQ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검사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스크리닝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KMBCDI는 언어랑 의사소통 측면에서만 이제 아이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영아용 축약판이나 유아용 축약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짧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실 때 만약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 언어가 조금 많이 늦는 것 같다, 혹은 선생님들이 보셨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고자 한다면은 이 축약편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개해드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뿐만 아니라 그 의사소통을 위한 제스처나 게임, 뭐 이런 행동 모방, 상징 놀이들의 어떤 발달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서 발달이 잘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고, 원판이나 축약판이 다 이런 영역들이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료 보실 때 축약판을 이용해 보시면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시라는 거는 사실 저희 이제 언어 치료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전반적인 언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실제로 진료를 보실 때는 조금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셀시는 전반적인 어떤 언어 능력, 수용, 그러니까 이해 언어랑 표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고요. 그리고 CSBS는 이거는 이 키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가 이제 방문이 되었을 때 전반적인 언어 검사뿐만 아니라 엄마랑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행동들을 보고서 발달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리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작은 녹음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주머니 안에 넣어서 이제 녹음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정 내의 언어 환경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현수 원장님이랑 성경 교수님이랑 배소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그 미숙아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리나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녹음기를 어머님께 드리면은 보통 이제 아이가 일어나서부터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잘 때까지 이제 이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녹음기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요. 프로그램에 돌리면. 근데 그때 그 화면이 이제 이렇게 성인이 들려준 단어 수,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동 발성수, 대화 차례수, 아까 이제 상호작용할 때 언어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턴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여기는 이 이제 표는 그 성인 단어 수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어머님이 오전 10시에 키셨나 봐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어느 정도 단어를 들려주셨고 11시에는 굉장히 많이 500, 600단어를 들려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 발성수, 대화 차례수들도 이렇게 시간대별이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범주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은 이제 실제 그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어머님이 이 해석된 이것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들려준 단어 수가 만약에 11시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11시에 아이의 말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 컨버세이셔널 턴을 보면은 굉장히 낮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어머님은 그러세요. 저는 정말 많이 들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가 왜 언어가 이렇게 늦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CSBS 저희가 이제 그 치료실 안에서 보게 되면 그게 잘 보여지진 않는데 이제 이 리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원인이 조금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록지를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시간대별로 어떤 액티비티가 이루어졌고 그때 주 양육자는 누구였고 다른 어떤 양육자가 있었는지를 적게 해서 만약 11시경에 굉장히 엄마의 단어 수도 많고 아이의 발성 수도 많고 턴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어떤 활동이 진행인지를 보면서 실제로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강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서 놀이 방법들이나 놀이들을 조금 이제 수정해줘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걸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실제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직접 아이랑 이렇게 어떤 그 개별 언어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평가나 CSBS나 뭐 어떤 그 엄마와 아이의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이의 언어랑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을 하고 둘째는 이제 부모 교육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한테 전략을 주는 어떤 강약점들을 이제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실제 그러면은 이 8회기 프로그램 내에서 어머님의 전략에서 강화를 하고 더욱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 수정 및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프로그램 회기 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났었을 때 어머님의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보완이 되었다면 아이의 어떤 이제 언어, 뭐 세멘틱한 측면이나 포놀로지한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 유지 시간들이나 혹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진전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마트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일지를 매일매일 과제로 작성을 하게 말씀 이제 드려요. 그래서 회계안의 목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회계에 맞춰서 어머님한테 오늘 가정에서 이 목표에 맞춰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셨을 때 잘 됐던 점이나 그렇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일기처럼 작성을 해오시고 스마트폰 영상을 같이 찍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랑 또 실제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치료실 안에서 잘하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댁에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언어나 의사활동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그 이론 자료로 어머님들께 이런 전략들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함께 주목하기, 공통적인 활동하기, 선의 행동에 대한 연계